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힘, 힘, 힘. 어, 김동인이는 여권 사람입니다. 김동인은 여권 사람이에요. 김동인이가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리고 오세훈이와 나경원의 신경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세훈이와 나경원은 서로가 적이 아니라 공통의 적은 다른 데 있으니 좀 자중해달라 하는 방송인데요. 방송에 앞서 고고TV가 실제적으로 너무 수입이었고 운영하는 건 고사하고 심신만 지쳐가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과 같이 후원제도 안 하고 슈퍼챗도 안 하고 ARS도 안 걸어놓고 또 다른 방송과 같이 방송을 하려면은 충분히 그렇게 문재인만 조지고 또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 대표를 조지면은 떼돈을 벌 수 있으나 양심상 그렇게 못하고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뺏는 방송을 하고 있으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새 모두 힘드시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고고TV의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자율구독료 후원하시는 분이 10손가락 안팎입니다. 한 달에 모아봐야 100만 원이 안 되니 참으로 비참하고 창피할 정도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호소를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김동연은 말입니다. 김동연은 여권 인사예요. 그 과거에 쉽게 말해서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김종인 대표가 한번 접촉했다는 설이 있었죠. 그거는 정설입니다. 근데 김동연이가 거절했고 또 작년 4.15 총선부터 현재까지 민주당의 그 늑대대한 김종민이 같은 애들이나 또는 민주당이 그래도 전략 책략가가 몇 명 있죠. 그런 애들이 김동연한테 찾아가서 제발 민주당 의원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달라고 액을 복걸했음에도 김동연이는 거절을 했는데요. 김동연이의 그 거부의 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 세력을. 이 세력 교체라는 것은 민주당한테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한테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세력한테 말하는 겁니다. 즉 문재인 정권을 썰어내야 한다. 아니 국민의힘이 야권이 뭐 100석 쟤네들 여권 다 합하면 한 200석 가까이 되는데 야권의 세력을 썰어내야 한다 하는 말은 아니겠죠. 즉 문재인한테 한 방 먹였다. 즉 문재인과 문재인 세력을 교체하고 싶다 이러는데요. 김동연은 공무원이죠. 그죠? 뭐 경기대 야간을 나와서 행시를 붙어서 지금까지 경제부총리까지 했다. 그러면은 김동연이가 문재인 집권 전반기에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저기 중국으로 가서 중국 음식을 산해지미를 먹고 있는 장하성이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냐 개혁 성장이냐 뭐 어쩌고 혁신 성장이냐 하다가 둘 다 잘렸다. 즉 아무리 김동연이가 현 정부하고 조금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문재인 정권 집권 초반을 닦은 여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야권에 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뭐 서울시장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경제부총리 정도 했으니까. 그러나 대권은 나오게 하면 안 되고 대권에 나오면은 100% 떨어진다. 지금 이낙연 보세요. 정세균이 나와도 안 돼요. 이재명 저것도 안 돼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면 욕하실지 모르지만은 김동연이가 문재인하고 조금 부닥치자 사칭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은 김동연 잘한다. 김동연은 우리 대권 후보로 국민의힘이 아니야. 그 사칭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은 정신도 없는 것들이야. 진박을 갖다가 빨며 박근혜만 빨며 돈 버는 것들이 우리 대권 후보로 하면서 방송을 하죠. 최재형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그죠? 이것들이. 그것들은 정신없어. 문재인한테 조금만 스크래치를 줄 사람이라면 무조건 대권 후보래. 지들 대권 후보래. 어? 윤석열도 검찰총장 끝나고 봐야 된다니까요. 윤석열이 야권의 힘을 실으려면은 4월 재보선 전에 나와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근데 그건 지금 무마하게 됐으니까. 현재 야권의 대권 후보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필부인 고고TV가 홍정욱의 출연을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거론되는 사람 가지고 절대 야권의 후보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들은 다 안철수부터 해가지고 다 문재인한테 협조한 놈들이에요. 김동연이도 그렇고 최재성이도 그렇고 윤석열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문재인이 집권 초반을 닦은 친구 아니에요. 전부 다 최재성이가 그렇게 문재인한테 저항을 하는 것은 가상하고 저도 영상을 올리면서 칭찬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뿐이 없으니까 문재인한테 저항하는 세력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즉 보수 정권에 힘을 합해서 문재인을 칠 세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부, 즉 정부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은 좀 특이한 경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김동연이가 말하기를 선거 때마다 새 인물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정이기도 하지만 한두 명 정도의 새 피를 수혈이 아니라 세력 교체에 준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 정치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세력 교체라는 게 누구예요? 한두 명 정도의 새 피가 누구예요? 한두 명은 지한테 들어가지만 저를 포함하지만은 김동연 자신을 포함하지만은 세력 교체에 준하는 정도의 변화라는 건 뭐예요? 즉 민주당의 586 똘맹이들 멍청이들을 싹 갈아엎어라. 그러면 모르겠다. 그럼 뭐야? 문재인의 집권 기반이 흔들리고 지지 기반이 흔들리니까 문재인을 쫓아내는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권에다가 세력 교체를 갖다 요구하겠어요? 야권 자체가 세력 교체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어느 당 경선에서의 승리, 중도 확장성 등을 얘기하지만은 나의 고민은 다른 데 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가 부동산, 방역, 민생 등 시민의 삶과 서울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대안과 영역을 갖추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없다. 자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정치에 이기기 위한 이제는 우리 정치에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경쟁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사회 변화의 기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뭐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경쟁이 필요해. 요게 요런 말이 참 생경하죠, 여러분. 생경이란 말도 또 생경하죠. 경자가 무슨 경자? 판 어필을 해야 돼요. 판을 엎으려는 사람이 지금 김종인이에요. 양쪽 다 판을 엎지 않은 사람이.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요, 김종인 씨가. 이게 그래서 이 김동연에 대해서 그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 원로나 또는 현직이나 전직 정치인들이 김동연을 국회에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참 괜찮다, 반듯하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화력도 높다. 그래서 반드시 김동연이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공무원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특히 관료 출신은 일반 관료 출신은 그냥 지자체장 정도는 될지 몰라도 그 이상을 넘보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을 넘보면 필패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대통령은 우리가 준 먹이를 갖다가 30년 20년 먹고 살다가 내가 국민한테 봉사하겠소 나오는 그런 공무원들은 절대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이 고고TV의 실칙입니다. 물론 개인 신념입니다. 공무원은 일단은 말이죠. 비계획적이고, 그죠? 그리고 대국민한테 비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혁신과 돌파력이 없다. 많이 봤잖아요. 이회창, 그죠? 황교안. 김동연이가 이회창보다 낫겠어요?
많이 올시다죠. 그러니까 야권에서도 우리 같이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 여권에서는 박영선뿐이 안 남았죠. 혹시 모르지 뭐. 박영선은 질 것 같으면 안 나오면은 우상호가 단독 출마하면 되잖아. 왜 우상호는 계속 박영선 보고 빨리 출마 결정해달라 그러니? 너 혼자 출마해 임마. 어? 이쪽에서도 오세훈이나 나경원 둘 중 하나 출마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우상호가 그 오세훈이한테 형형 그래요. 그놈아가. 나경원한테는 누나라고 안 그래요. 이건 정설이에요. 큰 꿈은 무슨 김동연이 무슨 더 큰 꿈, 더 큰 꿈이 무슨 더 큰 꿈. 새로운 판을 짜 언급한 거. 너는 새 판 못 짜, 김동연이 너는. 자, 두 번째. 오선희하고 나경원이가 지금 신경전이 앞으로 날카로워질 텐데요. 오늘도 하나 붙었죠. 나경원이는 인턴시장이다. 그러니까 아니, 오세훈이가 나경원은 인턴시장이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10년 동안 쉰 분, 쉬신 분 하면 모르는데 쉰 분이라 그랬어. 여기에 뼈가 있는 거죠. 쉬었다. 10년 상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10년 쉰 분보다는 낫다 하고 받아치는데요. 제가 이게 나경원하고 오세훈을 자주 방송을 할 텐데요. 2달 반뿐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서울 보선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돼요. 여권은 야권을 상대로, 그 여권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피 튀기는 전쟁을 할 거고, 여권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시작할 거예요. 전투를 애들이. 그래서 이 오세훈하고 나경원하고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참 많아요. 특히 나경원이가 많이 변했어요. 오늘도 보시면은 그냥 어제 1월 18일 보시면은 꽁지머리를 하고 나오잖아요. 나경원이 꽁지머리 한 거 한번 봤습니까? 못 보셨죠? 꽁지머리하고 전의를 불태워요. 지금 나경원이가. 완벽한 승부수를 한번 걸겠다는 거고, 오세훈이는 오요오요 하다 지금 나온 거야.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길지 흥미진진합니다. 제 마음에는 벌써 누가 이길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그런데 둘 다 괜찮은 친구니까. 그런데 오세훈이와 나경원이가 얘네 이 사람이 특히 오세훈이가 출마 선언할 적에 나경원이가 출마 선언할 적에 이야기를 보면은 저는 이명박 박근혜가 얼핏 생각이 났어요.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상대편의 치부 감추려고 했던 치부를 들춰내지 말아야 돼요. 보수가 망한 것이 이명박이가 최순실 사건을 걸고 나오고 먼저 걸고 나왔어요. 박근혜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저거 봐라. 아킬레스를 건드리네. 민주당 같이 나를 공격하네 하니까 이명박이가 그러면은 너 최순실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는데 말이야 밝혀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아주 조질나게 그때부터 보수가 분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그냥 다행히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민주당 애들은 경선이 붙어도 쉽게 말해서 시장 경선을 붙던 광역시장 또 서울시장 경선을 붙던 대선 경선을 붙던 쟤네들은 지들끼리는 토론회나 이런 데 나와서 지들끼리는 개인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공통의 목표는 정권 탈환이고 정권 유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보수라는 친구들은 서로 똑똑해. 이것들이 관료 출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들끼리 다 고시 패스하고 이래서 그래요. 응? 지들 똑똑해. 쉽게 말해서 자존심이 너무 강해 이것들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죠? 이명박은 나는 세계를 호령한 현대건설 회장이었어. 서울시장도 했어. 박근혜는 나는 박정희의 딸이야. 우리 아버지가 너 현대건설을 취직시켜줬어. 이런 식이었죠.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중해야 되는데 뭐 오세훈이하고 나경원이가 개인적인 치부는 없으니까 다행이고 쉽게 말해서 오세훈이가 이명박 같이 다스 같은 비리가 없을 것이고 나경원이가 그 박근혜 같이 최순실 같은 사교에 엮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된다.
나경원이가 지금 대단한 전투력을 불태우고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나경원이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말로 싸우면 누가 이긴다? 여자가 이긴다. 뭔지도 모르고 남자들은 우리 남편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니 저 옆에 내가 왜 저렇게 나한테 쪼는지 저게 뭐가 기분 나쁜지 몰라. 뜬금없이 팍팍팍팍 공격을 하는데 피하는 게 상책이야 남편은. 그죠? 그거 싸웠다가 그거 대꾸하거나 또는 그걸 갖다가 따지고 하면은 남자가 피곤해. 가정이 평화롭지가 못해. 그래서 남자가 져주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 근데 이건 정치야. 정치에는 업무 술수가 들어간다. 그죠? 나경원이 오세훈 친다고 오세훈이가 남자라 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극명하게 보여준 게 이명박과 박근혜예요. 그런 우를 다시 범하면 안 된다. 오세훈이가 뭐 K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인턴 시장, 초보 시장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썼지만 크게 사실과 다르지 않다. 인턴 시장은 나경원을 말한 거고 초보 시장은 안철수를 말한 거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1년 임기죠? 1년 임기. 1년 동안 성과 못 냅니다. 1년 동안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은수가 10년 동안 박아놨던 공무원 조직, 좌파 조직부터 싹 썰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차기 대권주자한테 발맞춰줘야 돼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이게 핵심이에요. 1년 동안 무슨 정책을 펴요? 회의하다가 끝날 텐데. 그죠? 그러면은 박원순이가 했던 걸 싹 썰어내야 된다고. 박원순이가 박아놓은 인적 구성원들을 싹 썰어내야 되고. 김어준의 그런 TBS 교통방송 없애버리고. 그래야 돼요. 여기서 안철수는 또 안철수를 말을 하지만은 서울시 조직, 공무원들을 보호하겠다 그랬죠. 인적 물갈이 안 하겠다 그랬죠. 나중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하는 말이 나경원이한테 업무 파악에만 1년 걸릴 것이야. 그런 점에서 저는 상대적 강점이 있다. 맞죠 이거는. 5년을 했잖아요. 6년을. 훤히 뚫고 보이고 있을까? 내가 과거에 했던 거에 뭘까? 그리고 박원순이가 말이야 헛발질하고 말이야.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 적에 오세훈이 밖에서 다 봤을까? 저거 저렴하는데 저건 왜 저랬을까? 저건 어떤 놈이 그런다? 다 알고 있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오세훈이. 그러니까 오세훈이 강점이 있어요. 그러나 오세훈 편은 아니다. 저는 나경원 편도 아니다. 둘 다 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경원이가 서울시장을 혼자 하는 자리가 아니다. 서울시장은 뛰어난 서울시 공무원과 25개 구청장 및 소속 공무원과 함께하는 자리다. 저는 서울시 모든 공무원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믿는다. 나경원이가 패배, 1패 이 말에 왜 그러냐면은 서울시 공무원을 속간해야 돼요. 박원순 라인을. 그 다음에 두 번째 25개 구청장과 공무원과 함께하는 자리다. 25개 구청장이 서초의 조원이만 빼르고 24개가 전부 다 민주당인데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서울시 의원이 110명이에요. 서울시 의원들이. 110명에서 9명만 야당이고 101명이 민주당 애들이에요.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남경필이 같은 경우가 그 경기도정을 하면서, 그 민주당 애를 부시장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시의원들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했지만은, 그래도 남경필이는 졌어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죠? 누구 때문에? 문시족과 좌파들의 흑색선전에서 쫓겨났어요. 재혼한 게 뭐 어때서? 그리고 애가 뭐 그렇게 조금 이상한 약을 먹어서 그게 어때서? 이놈들 하는 거 보면 더한데. 그러니까 101명의 그 서울시 의원이 99%야. 90%야. 90%, 92%. 그게 민주당 소속이고 99%가 구청장이 모두 민주당이야. 근데 나경원이는 뭘 25개 구청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문성과 진정성을 믿어 이 사람아. 그거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놈들이 민주당 애들이 싹쓸이 해가지고 서울시장을 파괴하고 좌파 서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척결하려고 들어가는데 나경원의 1패 여기서
그 나경원이가 서울시는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시장은 민심을 헤아려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고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와 조직으로 생산적으로 이끄는 자리다. 사선 의원 야당 대표 당이 어려울 때 시장 후보로 나와 이미 서울시정을 많이 준비했던 사람이라 제가 10년을 쉬신 분보다 그 역할을 잘할 자신이 있다. 여기서도 1패. 시스템으로 움직이죠. 그죠? 그러나 현재 원래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그 삼성과 같은 건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대기업은. 그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이가 법정 구속으로 깜빵에 다시 들어갔듯이 총수 머리가 흔들리면 전체 조직이 흔들리고 새로운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죠?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것들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는 것들은 자기 개인의 영달에 움직이고 똥을 받아먹으면서 충성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중요하고 총수가 중요한 거예요. 응? 이거는 일반적인 말은 할 필요가 없어. 나경원이 3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인턴 시장이라 칭하신다면 그 호칭도 들어드리겠다. 다만 오세훈 전 시장에게 인턴 시청을 권해드린다. 로버트 더니로가 나오는 그 인턴에서 로버트 더니로가 어떻게 회사를 구해냈는지 말이다. 4패.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경원이는. 말이 많아요. 지금 나경원이가. 말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중도 시민이 서울시는 중도표를 확장을 해야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전라도표까지 어느 정도는 갖고 와야 돼요. 전라도인이 몇 명이다? 몇 프로다? 35%. 그런데 지금 어제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1월 18일 월요일날 발표를 한 거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5%. 그죠? 민주당 지지율이 뭐 26% 정도 나왔죠. 그럼 서울 시민이 35%인데 민주당을 35%는 지지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거주하는 전라도에서 거주하는 전라도 놈들보다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전라도 놈들은 호남 본토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이 좀 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를 빼치웠다. 그죠? 그걸 갖고 와야 돼요, 나경원이가. 근데 나경원이가 지금 강성 우파로 돌아다니고 있고 가세형 같은 더러운 데 지금 출연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어제 말을 했죠. 중도는 없다. 나는 보수 우파로 확실히 가서 보수 우파 표를 놓겠다. 자, 재밌어지겠죠. 누가 이길 것인가? 오세훈이 하고 나경원이 하고. 지금 나경원이가 급해요. 오세훈이 하고 나경원이 하고 정치력은 누가 이길 것인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말 안 해 그래도. 둘 중에 하나 되면 돼. 근데 난 누가 되는지 알고 있어 지금. 진짜예요. 나경원이와 오세훈의 공통의 적은 문재인이다. 문재인만 치고 누가 더 좋은 정책을 내는가 그것만 싸워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턴 시장이니 10년 동안 쉰 분이니 이렇게 말하지 말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시고 고고티브한테 잘 구독과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